신축이라서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 업자들이 붙어서 작업을 합니다. 집주인을 노숙자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만 해주는 조건으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 돈이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도민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세 사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등기부 등본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전세사기 영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세사기 수법들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요, 최신 트렌드 전세사기 총정리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요.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건을 세보니까 1000건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순위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건축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대표적인데 수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시세가 2억 원 정도 되는 낡은 빌라가 있어요. 그럼 이 빌라에 1억 2천이나 이렇게 근저당권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안전한 돈은 8천만 원이고, 그중에서도 경매 들어갈 때 생각하면은 그 돈보다도 조금 적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안전한 보증금 범위인데, 이 돈에서 처음에는 6천만 원짜리로 세입자를 받고요. 2년이 지나면 1000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집주인이 진짜 재력이 좋아요. 이 건물 말고 또 다른 건물 많다니까요. 이러면서 1000만 원 보증금을 올렸는데, 사실 이 빌라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터진 뒤에 보면 이 보증금은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집 계약을 갱신하실 때 집 시세를 반드시 알아보시고, 그리고 근저당권 더 잡힌 거 없는지 알아보시고, 그 범위 안에서만 보증금을 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법, 선순위 전세 사기입니다. 빌라왕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신축 빌라가 있어요. 이 빌라가 2억 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업자들이 붙어서 작업을 합니다. 2억 원짜리 빌라인데 신축이라서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 빌라가 사실은 3억짜리예요. 너무 좋잖아요. 신축이고 뭐 벽지도 새 거고. 그런데 전세금은 2억 2천이에요. 라고 하면서 전세 입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른 데 알아봐도 거래 내역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2억 2천을 주죠. 그러면 이 돈 중에서 원래 그 건물 가격인 2억은 분양업자가 가져가고, 보통 이럴 때 집주인을 노숙자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만 해주는 조건으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얼굴마담 수수료로 한 10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한 1000만 원 나눠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 돈이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2년 뒤에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 이 집의 시세가 알고 보니까 3억이 아니라 2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은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 보증금 2억 2천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신축 빌라 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형 말씀드릴게요. 다가구 원룸 전세 사기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하나의 등기부 건물에 여러 호수가 등기가 돼 있어요. 이 등기부 등본만 봐서는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보증금 별로 없어요 라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피하시려면 등기부 등본만 보시면 안 되고, 임대인 동의서를 받으셔서 계약 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것을 뽑으신 다음에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근저당권은 얼마인지 집 시세하고 비교하셔서 안전한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수법입니다. 공동담보 사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요, 이 집에 하나의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근저당권 밑에 부동산 목록이 쫙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동산은 어떤 대출에 공동담보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동산들이 하나의 대출에 공동담보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 중에서 어떤 부동산이라도 근저당권을 못 갚게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가압류가 들어와서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 집도 도민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월세로 들어가시거나, 그게 안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사기가 있습니다. 신탁사기라는 것은 신탁사만 임대차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해라 라는 계약을 집주인이 해놓고
신탁사 동의 없이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돼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셨을 때 그 등본에 신탁이라고 적힌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신탁 원부라고 집주인과 신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그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세 사기 수법을 총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자, 이 모든 전세 사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등기부 등본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다는 전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사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들을 막으려면 우선 전세 계약하실 때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신용이 좋은지 알기 위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다 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요즘엔 상식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진 않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것을 꼭 받으셔서 다른 임차인들이 앞에 보증금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신탁이라고 써 있으면 신탁 원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세금 반환이 보증이 되는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상담을 정말 많이 오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진작에 제가 이거 알아보고 계약했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랬죠? 이렇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이라도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비용을 들이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법률사무소 더든든을 검색하세요.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